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동성로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있죠. 네. 이런 곳은 오히려 이런 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2억대. 공평도 2호 다시 10번지. 또 대로변이라서 확실히 비싼 거. 네. 250? 2호-10번지. 평동. 거의 이제 뭐 상권 거의 인근이죠. 붙어 있습니다. 네. 이런 데 라인으로 해서. 근데 이런 데도 좋은데? 네, 그쵸? 대구백화점 바로 네, 옆이니까. 네. 이 결론은 대구백화점 가까운 쪽 위주로 땅값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이런 ST코. 그래도 이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네. 진짜 나름대로 뭔가 좀 그렇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네네. 딱 그런 위치잖아요. 네, 사실은 그죠? 그렇죠. 네. 부산의 남포동이 지금 2억 5천 찍고 다시 이제 1억대 막 매매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 현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아, 위치는 진짜 좋은데. 네, 다 좋은 거더라고요. ST코 들어와 있는 건물이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진 곳, 이제 공원 위쪽 있죠. 이런 라인은 평당 2천만 원대로 확 떨어집니다. 대안동 20-6번지. 10분의 1이네요. 네. 이번에 좀 잘 찾아보면 괜찮은 물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구. 20-6번지. 네, 여기 있네요. 6번지. 한번 볼게요. 네. 20-6번지. 29가 아니고 대안동. 진주고. 우리 우측편 여기가 이제 네. 동성로인데 좌측이 약간 위쪽입니다. 아, 이거는 왜 이리 쌀까 생각해 보니까 감량군. 공원이 붙어 있어요. 음. 그래서 상업지인데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실 요거는 상업지지만은 분명히 높이지 않은 아마 네, 규제, 있더라고요. 문화재 규제가 있을 네.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전부 있습니다. 다 2층밖에 안 돼 있네. 이 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싼 이유들이 아마 문화재가 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동성로 우측편으로는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좀 비교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천만 원대. 근데 전체 금액은 참 괜찮긴 하다. 그렇죠. 맞죠? 난 거리 자체도 좀 4억대 테마 거리가 확실히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네. 괜찮은데 물건도 깔끔하고. 아무튼 우리 중심에 있던 땅값이 제일 비싼 곳에 위치한 곳이 이제 대구백화점인데 이게 이제 폐점한 지가 3년이 넘었다. 아직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주인이 누가 사겠습니까? 맞죠. 예. 거의 1,000억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뭐 시행하시는 분도 그 사업성이 나오고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얼마에 나왔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사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보면 이제 센텀 쪽에 그 홈플러스 그렇죠. 팔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싸게 팔렸잖아요. 그럼 그렇게라도 팔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가 보다. 네. 그러니까 이윤이 남아야 이걸 매입하는데 지금 뭐 매입해봤자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고 분양을 만약 한다 해도 분양이 지금 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뭔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쉽다. 대구의 상징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막 상인회에서 사가라 이제 너희들이 대구시에서 사라 사서 이제 뭔가 좀 개발을 해가지고 동성로를 살리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쉽지 않겠죠. 그거는. 쉽지 않죠. 네. 네. 다음에 이제 물건을 보면은 삼덕동 1가 2-2번지. 삼덕동. 네. 요즘 뭐 뜨고 있는 그 대구 중구 쪽에서 네. 가장 뜨고 있는 그냥 대구 전체적으로서 뜨고 있는 지역이 삼덕동. 삼덕동. 그 다음에 교동. 네. 요거는 이제 삼덕동 자체는 흔히 말하는 우리 2030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약간 네. 브랜드는 아니지만 테마적인 네. 그런 느낌 뭔지 네. 알죠? 약간 카페거리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 네. 동성로 5길 64. 이것도 거의 그냥 대로변이네. 주 동선 걸어가는 대로변에 위치한 CU 편의점입니다. 뭐 하나 요거네요. 껴있다. 네. 양쪽으로는 좀 높은데.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상권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한번 저희가 걸어볼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동성로 자체의 메인 좀 복잡복잡한 것보다 네. 약간 조금 한 블럭 옆으로 가서 요 정도 느낌의 네네.
한적하지는 않은데 또 북적북적하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있을 건 또 다 있고. 네. 요런 때 저는 제 나이 때는 좀 좋더라고요. 네. 볼거리가 많고. 네. 자, 다음 물건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음. 두문동이고 평당 4천만 원대. 보니까 이게 딱 중심의 땅값이 굉장히 동성로가 비싸고요. 네. 점점 퍼질수록 땅값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이런 이런데 공구골목도 우리가 가볼 거거든요. 네네. 이 공구골목도 평당 2, 3천 정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재개발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닌데 네. 여기에 땅값이 과연 올라갈지 임대가 집 맞춰질지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가서 보면 좀 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옛날 동네 상권이기 때문에 이 동선이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북성로 골목도 연탈 불고기로 불고기. 유명한데 그럼요. 이런 것도 지금 살아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골목 자체는 음. 살아있겠죠. 살아있죠. 근데 그 자체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네.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우측편을 오히려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좀 더 가서라도 네네. 좌측편은 좀 죽고 있는 상권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좀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대구역 주변 우리가 재개발로 인해서 동선이나 상권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로 기점으로 해서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 보고, 그다음에 동성로 완전 핵심 상권 보고, 그다음에 동성로에서 점점 퍼지는 신흥 상권까지 쭉 둘러보고 저희가 이번 임장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중앙 근처에 있는 중앙로 근처에 있는 동성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돼 있는 국제보상로 국제보상, 네. 앞에 있는 삼덕동, 삼덕동.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요 교동. 네, 삼덕동 요 밑에 쪽이죠. 여기가 네, 삼덕동이고, 이쪽,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교동. 교동. 네. 지금 삼덕동과 교동이 젊은 MZ 세대들한테는 제일 핫하다고 봐야 되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테마, 뭔가 거리가 조성된 네, 느낌, 네. 어느 정도의 그 다음에 공실이 있는지도 한번 또 그렇죠. 체크해보고,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이 혹시 경북대학교 요 우측에 캠퍼스 있는 거 이런 네. 거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우리가 보통 옛날에 뭐 각 대학교의 뭐 신촌, 그 다음에 우리는 부산대, 그 다음에 대구는 경대 상권, 경대 상권. 그렇죠.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대학교 상권이라 하면 먹고 마시고 음.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상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바뀌는 게 네네. 약간 이제 좀 깔끔하고 뭐 브런치 할 수 있고, 브런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좀 특이한 음식들 이런 거 뭐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MZ들이 좋아하는 네네네. 그런 것들로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경대 상권하고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요 상권하고 네네. 그다음에 요 동성로 상권은 원래부터 좀 거의 뭉쳐지겠네요. 그러면 뭉쳐졌었죠. 더 네. 좋을 수밖에. 네. 그래서 땅값이 우측이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좌측에는 문화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상권 자체도 퍼질 수 있는 게 우측으로 다 공원이라든지 캠퍼스라든지 세팅이 되어 있고, 그렇죠.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시네마도 우측편에 있고, 그래서 이왕 보는 것도 시간 되면 여기 네. 약방골목도 네, 밑에까지. 네, 한번 네. 테마 거래니까 네. 한번 우리가 또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대구역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한번 네. 쭉 걸어보면서 어떻게 상권이 변화하고 공식률은 어떤지,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렇게 될 곳은 어디일까 될지 한번 토론해보고 네.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많이 걸을 것 같은데요. 네, 걷죠, 간 김에. 네. 어쨌든 뭐 우리가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네. 이 정도의 건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걸어서 쭉쭉쭉쭉 다니면서 네, 동선만 좀 잘 짜가지고 보면 네. 와, 완전 알찬 임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이 뭐지 그 관람차 있는 곳 네, 네, 그런 네. 것도 사실 부산에는 없잖아요. 아, 없죠. 근데 부산에 만약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 가서 직접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관람차가 참 신기하게 이제 도심에 저런 게 네. 타는 사람이 있구나. 네. 울산 가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울산 가면 그 백화점. 백화점이 있는데 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네. 그게 야경이 밤에 보면 되게 예뻐요. 네네. 그래서 그 울산 같은 경우는 그 맞은편 호텔 있죠. 그 관람차가 돌아가는 그 야경의 모습이 뷰? 네, 뷰 보는 그 호텔이 아, 가장 진짜요? 인기가 많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그러니까 대구만의 그 지역만의 이 또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네.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타플이라고 하니까 네.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3주차 토요일 때 저희가 또 대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